이제 와서 책임진다고요? 당신이 말하는 책임은 결국 돈이잖아요. 나는 몰랐어! 늦었어요. 너무 늦어서 이제는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느리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앞이 또렷해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시야는 분명 확보되어 있었는데 마음이 흐려져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흠 하나 없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걸린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에게 지금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 수많은 사람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수십억이 오가는 계약이 오늘도 성사됐다는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가슴 한쪽이 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날.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도 가진 것 같지 않은 날 말입니다. 차는 지하철역 앞 신호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신호등이 도로 위를 붉게 물들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우산 아래에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불빛이 번져 도시 전체가 흐릿한 물감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연히 한쪽으로 멈췄습니다. 지하철 입구 옆 비를 겨우 막아주는 작은 차양 아래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통 위에 올려진 뻥튀기 봉지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저울,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종이봉투들 사이로 김이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얇은 천으로 몸을 묶어 등에 고정시킨 채 여자는 한 손으로는 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하나에 2,000원입니다. 따뜻할 때 드셔보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빗소리 속에서도 묻히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그의 손끝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는 손님이 떠난 뒤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거칠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손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장면이 너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곧 신호 바뀝니다. 앞좌석에서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가리던 머리카락이 옆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살았던 이름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그 얼굴, 그 눈, 그 입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5해 전 그가 직접 놓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설마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의 온몸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나간 줄 알았던 사람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놓친 게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는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여자의 등에 엎인 아이. 그 아이가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빛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시간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뒤로 밀려나는 풍경 속에서 그 여자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의 거리가 아니라 기억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니야. 계속 가. 그러나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머리는 지나가라고 하는데 마음은 멈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날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전혀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해 전 그날의 공기가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흐린 날이었습니다. 회사 집무실 창문 너머로 잿빛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그였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말투는 건조했고 눈은 여전히 서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감정을 최대한 줄여야 일이 쉬워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눌러 담은 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낸 날들, 싸웠던 밤들, 웃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실려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정리된 얘기잖아. 감정 섞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 그 말은 정확했고 차가웠습니다. 그가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보는 것, 관계를 비용과 손실로 계산하는 것.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그가 알고 있던 어떤 표정보다도 낯설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눈이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랬어요. 사람도 시간도 다 숫자로만 봤어요.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감정에 휘둘렸으면 지금 이 자리 못 지켰어. 그 말은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이었고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내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계산 끝난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아주 짧게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래. 그 한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냉정해서 더 큰 걸 지킬 수 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무엇을 잃게 만들었는지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혼자가 될 거예요. 그 말은 저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그 문장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차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말입니다. 운전기사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으로 바로 이동할까요? 그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까 그 지하철역.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5해 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야 뒤늦게 되짚으려는 사람처럼 차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빗속에서 유턴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차는 빗속에서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와이퍼가 한 번 더 유리를 훑고 지나갔고 방금 전 지나쳤던 길이 다시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길인데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사람처럼, 아니면 혹시라도 그 장면이 사라질까봐 초조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아시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장면인데 다시 가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려운 마음. 인생은 늘 그런 모순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차가 지하철역 근처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입구, 젖은 계단,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그는 숨을 조금 멈춘 채 아까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뻥튀기 봉지도, 작은 저울도, 아이를 업고 서 있던 그 여자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마치 그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회장님, 잠깐 내려보시겠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차 안에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비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콘크리트 냄새, 사람들 옷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군고구마 냄새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까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누군가 서 있었던 흔적처럼 종이 조각 몇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에 앉아 있을까, 잠깐 피했을 뿐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 남자가 그를 힐끗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찾으시는 겁니까? 그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요? 애 없고 뻥튀기 팔던 사람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원래 오래 안 서 있어요. 비 오면 더 빨리 젖고 가고 애도 있고 하니까.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자주 나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매일 봤죠. 근데 요즘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고요.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면서 말했습니다. 예. 얼굴도 많이 상했고 애도 계속 울고 뭐 사정이 있겠죠.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있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거칠어진 손, 아이를 토닥이던 그 모습.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지? 이혼 당시 그는 충분한 위자료를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면 평생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적어도 저렇게 길거리에서 아이를 업고
장사를 할 이유는 없을 거다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 문제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바뀌고 있었고 같은 얼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 안쪽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았지만 문을 바로 닫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실까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찾아. 운전기사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예. 그는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어디 사는지, 무슨 일 있는지 전부 알아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까 아이가 잠깐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간 그 얼굴, 그 눈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너무 낯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차는 다시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빗방울은 여전히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고 와이퍼는 같은 리듬으로 앞을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야는 조금도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 그리고 그 등에 엎여 있던 아이의 눈이 계속해서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좁은 공간에 갇힌 사람처럼 숨이 답답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창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문이 조금 내려가면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빗냄새가 더 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밖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뒤로 기대지 못했습니다. 계속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 하지만 이번만큼은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했어. 이혼 당시 그는 금액을 결정할 때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제시한 평균치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제시했고 그걸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결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떠오르는 현실은 그 계산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됐지?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조심스럽게 그를 살폈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병원으로 가실까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야.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몸을 쉬게 하는 곳이 아니라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내렸을 시간인데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은 손잡이에 닿아 있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경비원은 이미 차를 알아보고 자세를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 해오던 행동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순간. 평생 지켜온 자리인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는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 운전기사가 놀란 눈으로 백미러를 봤습니다. 예, 회장님. 집으로 가.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물은 그대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거칠어진 손, 그리고 아이를 업은 채 조용히 따뜻할 때 드셔보세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보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낼 때, 웃을 때, 잠들기 전 조용히 부르던 이름까지 모든 기억이 그 목소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만든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서로에게 필요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정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선택 이후의 결과가 너무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는 한적한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그의 호흡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운전기사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에서 통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잠시 후 운전기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말해. 아까 말씀하신 그 여자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름도 확인됐고 현재 거주지도 파악됐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간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야? 운전기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주소를 듣는 순간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곳은 그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한 주소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한 줄이 그의 가슴을 깊게 눌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재개발이 멈춘 채로 시간이 쌓여 있는 동네였습니다. 빗물이 고이는 골목, 균열이 간 담벼락,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곳. 그는 그 지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투자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검토해서 제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숫자로 지워버린 장소에 내가 가장 지키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속도를 조금 줄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유리를 긁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해?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예, 회장님. 주민등록지랑 현재 거주지 확인됐습니다. 최근 병원 기록도 조금 잡히고요. 병원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걸렸습니다. 그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병원? 아이 때문에 몇 번 다녀간 기록이 있습니다. 소아과입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이. 그 단어가 다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간 그 얼굴, 그 눈매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은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일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지우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가로등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불빛은 줄어들고 어둠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간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요? 그 질문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었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어 외곽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도로 위에 물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물이 튀었고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왔던 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람을 자르고 회사를 키워왔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지?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혼 당시 그녀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싸움도 길게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묻고 듣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는 그 침묵을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깔끔한 이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침묵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끝날 때 남는 침묵은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그 안에 쌓여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는 점점 더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그 평범한 안내가 이상하게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더 내렸습니다. 빗물이 안으로 조금 튀어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부정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설득력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 눈매, 그 순간의 느낌.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강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회장님, 거의 다 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오래된 집들이 붙어 있었고, 일부는 불이 꺼져 있었고, 일부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 바닥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골목 끝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이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만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이 다시 손잡이에 닿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은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날 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 안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린 채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빗물이 문턱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바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딛지 못한 채 몸이 문 안쪽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짧은 틈 사이로 골목의 공기가 그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눅눅하고 오래된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습기, 곰팡이,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뒤섞인 골목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더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았습니다. 힘이 빠진 울음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터져나오는 울음이 아니라 지쳐서 겨우 이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이 골목 안쪽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가야 할 곳인데 한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이 지금까지의 모든 걸 바꿔버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우산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발을 내렸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물이 살짝 튀었습니다. 구두가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물이 새는지 일정한 간격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추는 순간 그의 발걸음도 같이 멈췄습니다. 골목 끝 작은 철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 위에는 희미하게 번지는 형광등 불빛이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빗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방금 전까지 울던 아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간단한 행동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일, 이름을 부르는 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동안 피하고 있던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을 내렸습니다. 대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발소리,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가 알고 있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문 안쪽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쌍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그대로였지만 그 둘 사이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품 안에서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그녀의 시선이 잠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도 따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아이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며 아이의 이목구비를 부드럽게 드러냈습니다. 작은 이마, 아직 덜 자리 잡은 볼, 그리고 눈. 그 눈이 아주 잠깐 그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신 채 멈춰 섰습니다. 그 눈매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눈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보게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목에서 걸려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연 채로 손잡이를 쥔 채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그리고 끝내 외면했던 그 눈빛. 아이의 울음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더 절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고개를 숙이며 아이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피하듯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길어졌는지 그녀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리면서 집 안쪽이 보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전기포트 하나와 낡은 밥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습기가 자국처럼 남아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간을 한눈에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감당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 체념,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그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지쳐서인지 아니면 품에 안긴 채로 겨우 안정을 찾은 것인지 숨을 고르듯 작은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그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분명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시간선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시점, 그 이후의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나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야. 그 말이
거의 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초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오래 쌓여서 굳어버린 감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제 와서 왜요라는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며 희미하게 떨렸고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더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품 안에서 작은 숨을 고르듯 끊어 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턱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끝에 묻은 빗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이 하나둘 늘어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5해 전의 장면들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집무실, 서류를 넘기던 손, 고개를 들지 않던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 한 문장. 당신은 결국 혼자가 될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 방 안에서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지워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워진 건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바라보는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외면했던 장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가장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되돌아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말라붙은 것처럼 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때 말 안 했지. 스스로도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꺼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할 필요 없었어요.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 말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 쌓여있는 감정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아이 언제 태어났어? 이번에는 질문이 분명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익숙했습니다. 혼자서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류에 사인하고 나간 지 2달 뒤였어요.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췄습니다. 2달.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 펜 끝이 종이를 스치던 감각, 변호사의 건조한 설명, 그리고 돌아서던 자신의 발걸음. 그 모든 장면에 이 아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연결되는 사실만큼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없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던 것, 그때 멈췄어야 했던 선택이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벽에 시선을 잠깐 두었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거의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지친 기색이 깊게 깔려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말하면 달라졌을까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그날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끝났다고 했어요. 감정 섞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 문장을 그대로 되짚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뭘 더 얹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날 내가 말했으면 당신은 뭘 했을까요? 질문이었지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몇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자신이라면 숫자를 더 얹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으로 정리하려 했을 것입니다. 아이까지 포함된 문제를 더 큰 비용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나한테는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이의 울음이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듯 작은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끝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그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굳은 살이 잡힌 마디 하지만 아이를 다루는 데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손. 그 손이 만들어낸 시간의 무게가 말보다 더 크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겨우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턱을 완전히 넘지 않은 채 방 안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벽 한쪽에 작은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 몇 개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예방접종, 분유, 짧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이 방의 삶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벽에 붙은 종이 몇 장, 바닥에 놓인 물건 몇 개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름 뭐야? 이번에는 아이를 가리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생각이 스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 번 굴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하람.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눈이 다시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람이 이번에는 아주 작게 소리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다시 한번 그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보다 더 또렷하게, 더 가까이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마주침 속에서 하나의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시간 속에 자신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질문이 그를 다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짧았지만 문장 끝이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이며 미세하게 울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도 더 들어가지 못한 채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 같았고 물러서자니 지금까지 겨우 끌고 온 용기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입 밖으로 꺼낼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일수록 말이 더 안 나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 말 이제 와서 무슨 의미 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쌓여 있는 감정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바닥에 머물렀습니다. 의미 없을 수도 있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이라서.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 몰랐다. 그 말이 나오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그는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알았으면입니다. 사람은 늘 그 말을 합니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때 왜 몰랐는가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으면 뭐요? 짧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이미 다 정리 끝낸 사람이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나도, 우리도 다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대로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르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뭐가 다르죠?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놓쳤는지 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선을 아이에게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책임질게. 그 말은 짧았지만
그에게는 가장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감싸고 있던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책임이요. 그녀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 할 거.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단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목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책임이 뭔지 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돈이죠. 그 한 단어가 방안을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책임은 결국 그거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돈으로 키운 거 아닙니다.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면서 키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눈을 마주 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시 작게 울음을 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이미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말이 그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5해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그 말 하나로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어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품 안에서 작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오히려 더 크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득도 변명도 약속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자신이 늦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든 채로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늦었지. 그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경계가 있었지만 아주 미세하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람이. 이번에는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선 채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턱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골목 쪽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그대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붙잡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그걸 아는 순간이 너무 늦게 온다는 겁니다. 그는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 안쪽에 그녀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더 작았습니다. 바람과 빗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까지 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 희미한 불빛 아래에 아직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도 문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두 사람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차가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조금 잦아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그의 다음 선택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